잠시만 녹한다입니다. 로딩 중입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 감사합니다. 네, 녹한다의 아두이노 516편입니다. 안테나에 가려서 좀 잘 안 보이지만 516편이고 오늘은 녹한다의 로라 시즌2 잘 안 써지네요. 10편 하겠습니다. 현재 녹한다가 열심히 갈고 닦고 있는 로라 모듈 E220 900T 30D라는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단 국내에서는 좀 구하기 힘드실 거고 알리나 이런 데서 검색하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얘를 위모스 D1 R1 보드에 현재 연결을 해 놓은 상태예요. 모든 보드가 다 요걸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고 보드 3개, 로라 모듈 3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얘네를 가지고 로라 통신을 하는 예제를 쭉 구현을 해 왔었고 오늘은 그 중심에 노드레드라는 플랫폼을 끼울 건데요. 개념도를 먼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의 편의성을 위해서 용어를 딱 픽스를 해두고 가겠습니다. 세대의 로라 모듈이 있는데요. 요 놈은 로라 게이트웨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 둘이는 로라 노드라고 부를 겁니다. 노드. 얘는 게이트웨이. 게이트웨이 한 대와 노드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노드는 개수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개만 하면 너무 심심하니까 한 개만 하면 좀 정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개를 준비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라 통신의 중심에는 게이트웨이가 있는 겁니다. 게이트웨이가 중심에 있고 노드가 주변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요 이제 데이터 수집을 노드에 센서가 달려있는 상황이겠죠. 센서 데이터를 게이트웨이로 로라를 이용을 해서 수집을 한다라는 컨셉입니다. 그리고 이 게이트웨이는 로라 노드는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아요. 그냥 로라 모듈 하나만 뗄랭 있는 거고 얘는 인터넷 공유기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와이파이. 그럼 이제 인터넷에 연결이 되니까 노드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인터넷에 연결했으니까 다른 쪽으로 보낼 수가 있겠죠. 녹한다의 서버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서버를 노드레드로 구현을 하겠다 이 말이죠. 노드레드. 그러면 이 서버도 이제 인터넷 공유기에 연결이 돼 있을 거니까 요렇게 이제 데이터를 옮겨올 건데 그 데이터를 운송시키는 수단으로 MQTT를 사용을 할 겁니다. 개 복잡하죠, 그죠? 여러 대의 로라 노드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로라 통신을 이용해서 게이트웨이 한 대로 수집을 한다. 게이트웨이는 와이파이 공유기, 여기 말하는 와이파이 공유기는 이동 통신망을 사용하는 와이파이 동굴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야외에 있는 거. 하여간 얘가 인터넷에 연결이 되면 녹한단의 노드레드 서버하고 연결 가능한 상태가 되니까 MQTT를 이용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업로드 한다라는 컨셉을 오늘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노드레드에서 받아서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B에 노드레드에 MySQL DB를 구축을 해가지고 여기다 잡아넣는 거죠. 센서값 받아서 저기 잡아넣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너무나 간단할 수가 있어요. 방송 분량이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이 똑같은 개념을 C샵에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C샵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하나 제가 다 직접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한마디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형태고 대신에 자유도가 높죠. 내 입맛에 맞게 하나하나 손톱 색깔, 눈썹 색깔 하나까지 다 이렇게 선택이 가능한 형태로 만들 수가 있고 오늘 하게 될 노드레드는 우리가 필요한 대부분의 기능이 이미 여기 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구현이 되어 있는 거를 불러다 쓰다 보니까 시간이 요 녀석에 비해서 상당히 어마어마하게 덜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방송 분량이 상당히 빨리 끝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님 반갑습니다. 일바로 와주셨네요. 아, 목요일에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관식님 2바로 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푸른달님 3바로 와주셨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CHH님 반갑습니다. 오봉수님 반갑습니다. 강민님 반갑습니다. SYH님 반갑습니다. 유연파파님도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로라 모듈 3대를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요. 요 제일 왼쪽에 있는 놈을 게이트웨이로 쓸 거고 요 놈 2개를 노드로 쓸 건데 이미 로라 노드에는 LED를 하나씩 달아놓은 상태입니다. 왜 그렇게 돼 있는지는 이제 코드를 보면서 해보도록 하죠. 일단 사물 인터넷 보드에 들어갈 예제는 오늘 가급적이면 수정 안 할 생각입니다. 보드가 3개니까 프로젝트도 3개겠다, 그죠? 어제 515편에서 이 3개에 들어갈 코드를 녹한다가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다기보다 이전에 만들어 놨던 코드를 그냥 그대로 갖다 쓴 거죠. 오늘도 그런 수순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굉장히 널널할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지금은 라이브지만요. 잠깐만요. 아주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네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왜 안 뜨지? 떴네. 유연파파님께서 녹한다에게 콘텐츠 후원금 10,000원을 후원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라이브 방송을 보시고 계시고 또 시리즈로 쭉 이어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오늘 라이브 끝나고 다시 보기로 바뀌게 되면 검색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분들은 저번에 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알아서 보고 오세요라고 하면 너무나 무책임한 녹한다가 될 것 같으니까 조금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덥다. 먼저 게이트웨이 코드에는 2개의 코드가 짬뽕이 되어 있는데요. 로라 통신을 하는 코드하고 MQTT로 동작하는 코드가 짬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인터넷에 접속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최상단에 인터넷 공유기와 연결하는 ID 비밀번호, 와이파이 공유기 ID 비밀번호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요. 제가 업로드 해드리는 이 코드 그대로 집어넣어 놓고 안된다 그러면 안되겠죠. 왜냐? 제 거 아이디 비밀번호하고 다를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거 집어넣고 요거는 그냥 그대로 두고 쓰시면 됩니다. MQTT 브로커 주소인데요. 외국에서 공짜로 제공해주는 브로커 주소입니다. 토탈리나띵님 반갑습니다. 그 다음 로라 모듈 연결하는 거는 지금 오늘 설명하기에는 좀 애매하니까 과거에 해놨던 거 이거는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딱 이 보드가 전원이 들어와서 눈을 팍 뜬다 그러면 셋업 부분이 제일 먼저 실행이 되겠죠. 셋업이 딱 호출이 되면서 로라 통신하고 시리얼 통신 개방하고 와이파이 공유기와 먼저 접속을 합니다. 인터넷에 빡 접속을 한 다음에, 왜냐하면 어차피 인터넷에 접속이 안 되면 게이트웨이로서 역할을 수행을 못하기 때문에 로라 통신하는 것보다 인터넷 공유기와 접속하는 것을 우선순위를 뒀습니다. 인터넷 공유기 접속하고 MQTT 브로커하고 접속을 하고 온라인 상태 만든 다음에 그 다음 로라 모듈의 설정 값을 잡아 넣습니다. 여기 있는 설정 값은 저 상단에 내가 원하는 파라미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놓으면 로라 모듈에 그 설정이 안 돼 있으면 알아서 업데이트 하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주 과거에 녹한다가 똑똑하게 만들어 놓은 코드죠. 빡빡빡빡빡 하면 알아서 자기 설정을 이제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송수신 모드로 전환하면서 여기까지 하면 부팅이 완료가 된 겁니다. 사용할 준비가 완료가 된 거죠. 그러면 얘는 그동안 무엇을 하느냐, 로라 데이터를 누군가로부터 받으면 그 정보를 제이슨으로 만들어 가지고 녹한다의 게이트웨이라는 토픽으로 MQTT로 메시지를 퍼블리시 합니다. 그럼 다른 쪽에서 이 토픽을 구독 등록을 해 놓으면 여기 만들어 놓은 제이슨 데이터가 수집이 되겠죠. 그걸로 들어오겠다, 그죠?
그럼 그때 여기 로라 데이터로 들어온 데이터를 MQTT로 바꿔서 보내주는 형태가 되는 건데요. 보낸 놈의 아이디와 가상의 온습도 센서가 달려있다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온도 센서의 값, 습도 센서의 값. 그 다음, 요 스테이트라고 돼 있는 거는 아까 노드에 LED가 한 개 달려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LED가 켜져 있냐, 꺼져 있냐의 정보를 여기 실어 담아가지고, 제이슨 형태로 퍼블리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됐죠? 별로 어렵지 않죠? 아, 그러니까 요 부분은 로라 게이트웨이의 기능이죠. 무슨 말 하군요. 로라의 기능이죠. 노드로부터 게이트웨이가 데이터를 받으면 제이슨으로 만들어서 MQTT로 날리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게 다죠. 그 다음, 이 게이트웨이는 받기만 받냐 하면 보내주기도 보내줍니다. 로라로 보내주기도 보내주는데 그 메커니즘은 어떻게 되는 거냐, 자기가 서버로부터 오다를 받아야 되겠죠. MQTT로 서버로 데이터를 보내니까 서버로부터 MQTT로 오다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오다를 받으려면 어떤 토픽을 서버하고 공유를 해야 되겠죠. 그때 어떤 의미의 토픽을 구독 등록한다 라고 표현을 하고, 그때 녹한다 슬러시 컨트롤이라는 토픽을 클라이언트 서브스크라이브 구독 등록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서버에서 요 토픽으로 메시지를 팅 하고 보내면 요쪽으로 데이터가 들어오겠죠. 그 데이터는 저 위쪽에 가시면 콜백이라는 함수에서 처리가 되도록 미리 사전에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가 쭉쭉쭉쭉쭉 들어오고, 보낼 때 서버에서 얘한테 보낼 때도 제이슨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제이슨의 규칙에 맞게 딱 보내주면 알아서 파싱 해가지고 그 정보를 로라 통신으로 해당되는 노드에게 전달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로라 게이트웨이는 중간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노드에서 로라로 받은 거를 서버로 MQTT로 보내주고, 서버에서 MQTT로 받은 거를 해당되는 노드에게 로라로 보내주고, 딱딱딱딱. 뭔지 알겠죠? 그런 메커니즘이 들어가 있다. 그럼 이제 게이트웨이 말고 노드 쪽 한번 보겠습니다. 노드 쪽은 게이트웨이와 다르게 인터넷 연결하는 작업이 아예 없습니다. 얘는 인터넷 연결 안 되는 애예요. 오로지 로라 통신 한 개밖에 없는 애입니다. 자, 뭐 요 기본 부팅할 때 세팅하는 거는 동일합니다. 이제 루프에서 얘가 켜져 있는 동안 뭘 하는가를 보면 되겠죠. 먼저 로라 어베일러블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수신부입니다. 로라 데이터를 받았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받았으면 이거는 게이트웨이 쪽에서 노드 쪽으로 데이터가 왔다는 얘기는 제어 명령이죠. 얘는 센서 데이터를 업로드 하는 애인데, 반대로 어떤 뭐가 왔다는 얘기는 오다가 온 겁니다. 뭐를 제어를 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쪽으로 0이라는 데이터를 보내주면 LED 모기가 있었습니다. 내장 LED를 끄는 거고, 1을 보내주면 내장 LED를 켜는 걸로 예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0 또는 1을 서버 쪽에서 보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쪽에는 2초에 한 번마다 노드에서 게이트웨이 쪽으로 가상의 랜덤한, 요 랜덤 보이죠? 실제 온도 센서가 달려있는 건 아닙니다. 온습도 센서가 가상의 온습도 센서 값을 플로트 데이터로 만들어 가지고 로라로 전송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별로 어렵진 않죠. 일단 방금 제가 설명드린 코드가 이미 업로드가 다 돼 있습니다. 업로드가 다 돼 있으니까, 자, 게이트웨이 쪽 시리얼 모니터를 열고 확인만 해보면 됩니다. 이 코드가 지금 저는 다 업로드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또르륵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 상태에서 노드 1번에 전원을 한번 넣어보는 겁니다. 노드에다가 자, 전원을 한번 넣어봐요. 그럼 게이트웨이로 데이터가 들어오는 것을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되도록 해놨거든요. 딱 꽂으면 여기 뭐가 딱딱딱딱 찍힌다 그죠? 전원이 들어오니까 ID가 2라는 거는 저 로라 ID가 2번인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설명을 안 드렸네요. 지금 이 게이트웨이는 로라 ID 01을 쓰고 있고요. 16진수로. 얘는 02, 얘는 03입니다.
그러니까 2번이 1번한테 데이터를 픽스드 트랜스미션으로 보내주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있다가 3번 연결하면 3번이 1번한테 픽스드 트랜스미션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이 게이트웨이가 되는 거고 2번이 노드 1번, 3번이 노드 2번이 되는 상황이죠. 그럼 이 상황에서 노드 2번, 노드 1번 전원 뽑고 노드 3번에게 전원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그럼 아이디가 3번인 녀석으로부터 데이터가 들어오겠죠? 그죠? 아이디 3 딱딱딱딱 들어오고 있는 거 확인이 된다. 그죠? 이게 오늘의 출발점입니다. 이 켈리나님 반갑습니다. 조금 생소한 아이디인데요. 제가 한번 외워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셉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노드레드 하기로 했으니까요. 노드레드는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가정하겠습니다. 오늘 거대한 시스템 두 개가 필요한데요. 이거 저 만만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번 노드레드, 이거 윈도우에 설치해서 지금 녹화단을 쓰고 있는데요. 설치하는 게 생각보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설치하는, 오늘 녹한다가 하는 거 보시고 노드레드라고 하는 거 저거 왠지 좀 구미가 땡긴다 하시는 분 있으면 제가 설치하는 방법 지금 이 영상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편집해 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링크 달아 드릴 거니까 한번 설치해서 아두이노 사물 인터넷 보드하고 이렇게 버무려 보시면 굉장히 재밌거든요. 한번 해보시고. 2번 데이터베이스 MySQL을 쓰고 있습니다. 요것도 설치하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만, 하여간 이거 두 개가 셋업이 돼 있어야 지금 오늘 뭐 예제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거니까요. 얘는 이미 다 셋업이 돼 있는 걸 가정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설치하는 과정부터 보여드릴 수 없는 이유는 이미 다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지우고 다시 설치를 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무모한 짓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웠다가 다시 깔면 100% 문제가 생깁니다. 자, 명령 프롬프트에서 우리 좀 컴퓨터 모르는 사람 앞에서 컴퓨터 잘하는 느낌을 줄 때 요 까만함의 콘솔에서 뭔가 하면 좀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뭐 좀 매트릭스 같이 보이기도 하고 해킹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노드 빼기 레드라고 치는 겁니다. 막 이렇게 되면 이제 좀 뭔가 이러면서 막 키보드 두드리는 척하면 뭐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뻘소리였습니다. 아무튼 방금 노드레드가 실행이 된 거고, 지금 보이는 이 까만 화면 이거 끄면 노드레드도 꺼지는 거니까 얘는 켜두고 이 화면 아래로 내려놓으면 됩니다. 켜졌네 하고 끄면, 방금 보신 이 까만 화면 끄면 노드레드 끄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켜져 있어야 서버가 켜지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딱 숨겨두고, 그 다음 웹 브라우저에 127.0.1에 주소를 이렇게 칩니다. http // 127.0.0.1 로컬 호스트 주소죠. 요거는 요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로컬 호스트. 그리고 요 뒤에 콜론하고 포트 번호가 들어가는데요. 포트 번호는 웹서버 디폴트 포트 80번 포트면 이거 생략 가능하죠. 그런데 포트 번호가 80번이 아니면 이렇게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인터넷 주소 치실 때 www.naver.com 이렇게 치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네이버 서버가 80번 포트를 사용하지 않고 1880 포트에서 서버가 돌아간다면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얘를 생략 가능한 거는 얘가 80번 포트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럼 80번 포트일 때 왜 생략이 가능합니까? 원래 웹서버는 80번에 돌리기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옛날에 합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나는 80번에 안 쓰고 다른 데 쓰고 싶다. 그러면 그거는 자기 마음이잖아요. 그죠? 대신에 규칙을 위반한 거니까 이렇게 붙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요게 노드레드입니다. 노드레드의
워크스페이스 작업 공간. 자, 깔끔한 채로 뭐 아무것도 없는 화면으로 출발하겠죠. 그러면 일단 이 노드레드의 MQTT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어제와 마찬가지로 요 노드레드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만 조금 설명을 드리고 오늘 한번 치고 들어가 볼 건데요. 물론 노드레드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처음 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여기 가운데 격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여기를 뭐라 부르면 좋을까? 노드레드에서는 플로우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워크스페이스가 되는 거고요. 왼쪽에 보이는 것들이 하나하나가 노드입니다. 노드라고 부르고, 각 노드는 특별한 하나하나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드 모양을 잘 보시면, 일단 뭐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잘 보세요. 제가 3개의 샘플을 한번 갖다 놔 보겠습니다. 자, 얘는 요 꼭다리가 오른쪽에만 있죠. 요 꼭다리에다가 마우스 잡고 드래그 하면 뭐가 이렇게 저 실처럼 나오잖아요, 그죠? 얘가 오른쪽에만 있고 왼쪽에는 없죠. 얘는 왼쪽에만 있고 오른쪽에는 없죠. 얘는 오른쪽에도 있고 왼쪽에도 있죠. 아, 이게 입출력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왼쪽이 입력이고 오른쪽이 출력이에요. 그러면 얘는 오른쪽에만 있으니까 왼쪽이 입력이고 오른쪽은 출력인데, 출력 쪽에만 뭐가 있으니까 아, 얘는 뭔가 출력이 되는 애구나. 함수로 치자면 입력은 없는데 출력이 있는 그런 함수가 되는 거죠. 요 노드레드에서 사용하는 노드 하나하나는 우리가 저 C나 뭐 C샵에서 사용하는 펑션하고 같은 거예요. 함수 블럭을 노드레드에서는 노드라고 부른다. 그리고 함수 자체를 저렇게 블럭 모양으로 만든 겁니다. 그럼 방금 보셨던 요 인젝트 노드, 얘는 요런 모양이 되겠죠. 이름이 인젝트니까 출력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출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뭐 인트라 해보겠습니다. 인트 인젝트 리턴 뭐 요런 모양으로 생긴 게 인젝트 노드겠죠. 입력은 없고 출력만 있다. 그러면 얘는 입력만 있고 출력은 없는 애잖아요. 그러면 출력이 없다. void debug 입력이 뭐 있겠죠. 그리고 그 입력 받은 거 가지고 뭐를 하겠다, 그죠? 요런 모양으로 생긴 거고. 그럼 제일 마지막에는 입력도 있고 출력도 있는 애니까 요런 모양이겠죠. int function 뭐 너무 성의 없게 하고 있는 것 같나요? 자, return 뭐시기. 입력도 있고 출력도 있는 형태. 그렇습니다. 일단 노드레드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그겁니다. 꼭다리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느낌을 가지시면 됩니다. 이거 뭐를 뱉어내는 애구나.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가 연결해 놨다는 의미는 뭡니까? 얘가 뱉어내는 거를 얘가 입력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저 코딩 양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노드와 노드 사이의 커넥티비티로 원하는 기능을 구현하는 게 노드레드의 작업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요 놈의 출력이 여기 입력으로 들어갔으니까 이제 모든 어떤 작업을 한 다음에 요 작업의 반영은 우측 상단에 배포하기라는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띵 한번 눌러요. 그리고 나서 요 디버그 노드는 여기 보시면 요 벌레 모양으로 생긴 거 있죠? 디버그 콘솔에 요 뿅 누르면 요 뭐 나온다, 그죠? 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있는 걸 누르니까 반대쪽에 디버그 콘솔에 결과가 나오잖아요. 요 타임 스탬프 요거는 인젝트 노드라 하고요. 얘를 눌리면 반대쪽으로 시간 값이 뱉어내지도록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뿅 이렇게 되죠. 근데 시간 말고 나는 어떤 특별한 문자열을 출력하고 싶다. 그럼 스트링으로 바꿔가지고 안녕하세요 녹한다 입니다. 이렇게 딱 쓰고 배포하기 누르면 딱 누르면 안녕하세요 녹한다 입니다가 절로 튀어나온다, 그죠? 인젝트 노드와 디버그 노드 가장 기본이 되는 노드고, 우리 실제 쓸 때는 별로 의미 없는 거예요. 요런 느낌으로 한다 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디버그 노드를 놔두고 이번에는 MQTT in이라는 노드를 가지고 올 겁니다. 얘는
MQTT에서 수신받은 데이터를 반대쪽으로 뱉어내는 애입니다. 아, 그러면 얘가 뭔가 구독 등록을 하는 토픽이 있으면 반대쪽으로 그 받은 메시지가 출력이 되겠구나. 맞나요? 근데 이 사전에 MQTT 브로커 연결하는 작업을 해놔야 되는데 요 연필 표시 눌려가지고 여기다가 주소만 쓰시면 됩니다. 누구의 주소냐? 브로커 주소 요거. 여기 있는 주소 있죠? 요거를 싹 카피해가지고 요 안에다가 딱 던져놓고 그냥 저장 누르면 이제 요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럼 얘가 수신하는 토픽이 뭐였냐면 얘가 발행하는 토픽이 제가 구독해야 되는 토픽이 되겠죠? 요 토픽을 구독 등록을 해서 합니다. 완료하고 요렇게 물려두는 거죠. 무슨 느낌인지 알겠나요? 그럼 MQTT로 받은 메시지가 디버그 콘솔 여기에 출력이 된다까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노드레드에서는 이 노드레드의 모든 내용을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리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기본이 되는 언어가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자바스크립트로 몽땅 다 돼 있고,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를 알면 좀 편하게 쓰실 수가 있고, 그리고 노드 간에 기본으로 주고받는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그게 message.payload예요. message.payload라는 어떤 택배 박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라고 하는 여기 점이 찍혔다 그죠? 메시지라고 하는 오브젝트에 payload라고 하는 필드죠. message.payload라는 택배 박스 안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실어 담아 가지고 출력을 하면 반대쪽에서 다른 쪽 입력을 하는 노드 쪽에서 그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MQTT로 받은 이 데이터는 message.payload에 들어갈 것이고 얘는 message.payload를 출력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MQTT로 뭔가 날라오면 여기 출력이 되겠구나. 여기까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노드에 1번의 전원을 한번 넣어보죠. 이제 들어온다 그죠? 그러면 로라 통신을 통해서 게이트웨이로 받은 그 데이터가 게이트웨이가 MQTT로 업로드를 하고 그 MQTT로 올린 데이터를 노드레드에서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딱 되겠다 그죠? 아우 왜 이렇게 오늘 고단하죠? 엄청 고단하네. 자, 문제는 눈을 크게 뜨시고 요 데이터 타입을 한번 보십시오. 스트링이라고 돼 있죠? 스트링 뭡니까? 문자열이잖아요. 요 자체가 한 덩어리의 데이터인 겁니다. 한 덩어리의 데이터. 그럼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는 요 전체가 아니라 2라는 값, 43.91, 48.01, 0요 값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제이슨으로 날라오는 데이터를 오브젝트로 파싱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노드레드에서는 그거를 기본으로 제공을 해준다는 겁니다. 노드에 잘 보시면 제이슨이라고 된 거 딱 보인다 그죠? 얘를 요 놈하고 요 놈 사이를 딱 벌려가지고 요 사이에 딱 낑구는 겁니다. 끼워졌죠? 그거 배포하기 누르면 갑자기 수신되는 데이터가 파싱이 됩니다. 이번에는 여기 메시지 타입이 오브젝트로 바뀐 거 보이죠? 오브젝트로 바뀐 겁니다. 그럼 요때부터 얘를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느냐, 좀 저 제이슨 노드를 끼우기 전까지는 message.payload에 얘가 들어있었습니다. 얘가 이렇게 대입이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message.payload에 지체가 오브젝트로 분할이 돼서 들어가서 message.payload의 id, temp, humi, state, message.payload라는 택배 박스 안에 점 찍고 얘네들이 얘 밑으로 이렇게 딱딱딱딱 달라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message.payload의 id를 출력을 하면 얘가 나오고 템포를 출력하면 얘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출발점인데 이게 노드레드를 하는 출발점인데 지금 아래쪽에 대시보드라고 된 거를 제가 활용을 하게 될 거거든요. 이 대시보드라고 된 거는 노드레드의
기본으로 번들로 딸려오는 게 아니라 직접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측 상단에 요 햄버거 버튼 누르시고 팔레트 관리 설치 가능한 노드 가신 다음에 대시보드라고 칩니다. 다시보드. 그러면 노드레드 대시보드라고 된 거 보이죠? 이거 딱 누르시면 설치가 알아서 진행이 되고 없었던 얘가 갑자기 짜라라라락 하고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 중에 노드 2번 거부터 한번 디자인을 해보도록 하죠. 노드 2번 거를 자, 텍스트라고 된 거 아이디 하나 둘셋 4개가 필요하겠네요. 4개를 딱 갖다 놓고 왜 이리 정렬이 잘 안되냐. 첫 번째 거 노드 아이디 메시지.페이로드에 아이디를 출력하면 되는 상황이죠. 간단하죠. 그 다음 온도 값 메시지.페이로드에 템프 습도 값 메시지.페이로드에 휴미디티 마지막 LED 상태 요 해가지고 요 한 딱 이렇게 물려주는 겁니다. 정호동님 반갑습니다. 그럼 요거를 지금 한 결과가 과연 뭐에 해당이 되는가? 요거는 노드레드의 대시보드라는 게 또 별도로 있습니다. 똑같이 127.0.0.1에 슬러시 UI라는 경로로 치고 들어가요. 그럼 이제 여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노드 아이디 온도값, 습도값 바뀌는 거 보이죠? LED 상태 0이고. 근데 문제가 지금 2번이 지금 켜져 있어서 여기 나오잖아요. 그럼 2번 빼고 3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노드 아이디가 2에서 3으로 바뀐다 그죠? 근데 나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2번은 2번 자리에 출력이 되고 3번은 3번 자리에 출력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는 하여간 게이트웨이에서 받은 거는 요 한 꼭다리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제이슨에서 오브젝트를 분리하고 난 요 지점에서 아이디별로 갈림길을 만들어 가지고 반대쪽으로 보내줘야 되겠죠. 그럴 때 쓰는 노드가 스위치입니다. 스위치에 메시지.페이로드의 아이디가 2거나 3이거나 현재 2개 있죠? 2거나 3이거나 딱 하면 얘가 입구는 1개인데 출구가 2개가 됐죠? 좀 전에 그냥 갖다 놨을 때는 출구가 1개였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갈림길 2개를 만드니까 얘 2개가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얘네들 커넥트는 끊고 요렇게 받아서 첫 번째 노드면 요렇게 물려주는 겁니다. 요만큼 카피해서 한 세트가 더 있을 때 얘는 요렇게 출력하는 거죠. 배포하기 누르면 이 섞였네요. 자 요렇게 섞여 있을 때는 햄버거 버튼 누르고 창에 대시보드로 가셔가지고요 요걸 딱 확장을 해서 순서를 내가 원하는 순서로 바꾸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똑같아 가지고 좀 그렇네요. 온도 올리고 습도 올리고 LED 상태 올리고 자 그럼 노드 2번 전원을 한번 넣어보죠. 임동희님 반갑습니다. 그럼 노드 2번 전원이 들어오면 여기 이렇게 출력이 되죠. 첫 번째 갈림길을 타고 저기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노드 3번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드 3번도 들어오죠? 노드레드는 약간 요런 느낌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간단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오늘은 페이지를 한번 나눠볼 생각입니다. 가장 노드레드의 기본적인 거를 활용을 하면서 쓰실 수 있도록 너무 어려운 바운더리에는 들어가지 않고, 일단 어떻게 하냐면 저 위쪽에 탭이라고, 지금은 탭 하나, 그룹 하나가 기본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이는 빈 껍데기 하나가 탭 한 개입니다. 탭 안에, 여기 안에 여러 개의 그 구성 요소들을 그룹핑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그룹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지금은 탭 하나, 그룹 하나에 얘네들이 몽땅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제가 여기다가 그룹을 하나 더 추가를 한다. 그런 다음에 그룹 1번에 있었던 얘네들을 그룹 2번으로 옮기는 겁니다. 같은 탭인데 그룹 2번이 되는 상황이겠죠. 그러면 그죠? 이거 배포하기 누르면 요 그룹명이 생략이 됐네요. 자, 요거는 원래 디폴트가 그룹명이 나오고 그룹 두 개로 요렇게 분할이 이루어졌다, 그죠? 요렇게 쓸 수도 있고, 저는 요 자체를 탭 하나하나에 다 분리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탭을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탭은 노드 1번, 노드 1번의 데이터를 저기다가 몽땅 다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노드 2번, 그리고 노드 2번에도 뭔가 출력하려면 기본 그룹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룹을 추가하고 이렇게 옮겨지나? 그건 안 되네요. 자, 그룹 하나 추가하고 얘들을 노드 2의 그룹 1에다가 잡아 넣는 겁니다. 노드 2의 그룹 1. 좀 난해한가요? 그러면 자, 여기 갑자기 요 이상한 게 생겼다, 그죠? 요 누르면 노드 2번, 노드 1번 저 탭으로 페이지별로 이제 그 데이터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저는 얘는 노드 1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만 출력을 하고 뭐 그래프 같은 것도 여기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럼 일단 노드레드의 가장 강력한 기능을 지금부터 보시게 될 건데요. 일단 들어오는 요 온도와 습도 값을 도넛 차트로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도넛 차트. 저 밑으로 내리고 대시보드에 가시면 게이지라고 된 게 있거든요. 요놈 두 개를 딱 가지고 오겠습니다. 요 게이지 첫 번째 거는 온도. 출력되는 값은 이미 알고 있죠. 메시지에 페이로드에 템프, 유닛, 단위, 도시, 레인지, 값의 범위. 온도는 지금 10에서 50 사이에서 랜덤한 값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에서 50 해주고, 타입은 도넛으로 하겠습니다. 도넛. 됐고, 하나 더 해가지고 습도, 메시지.페이로드에 휴미, 단위는 퍼센트. 요 이제 첫 번째 갈림길에서 나오는 거를 요렇게 물려주는 겁니다. 배포하기 누르면 도넛 그래프 두 개가 이렇게 생성이 됐다, 그죠? 근데 이건 너무 크니까 들어가서 사이즈를 한 3 곱하기 3으로 바꿔주겠습니다. 3 곱하기 3. 그럼 이렇게 귀엽게 들어가겠죠? 이 상황에서 노드 2에 전원이 들어가면 도넛 그래프가 활성되죠? 들어오는 센서 값에 따라서 착착착착 그려지는 겁니다. 이 속도로 하면 오늘 너무 빨리 끝날 것 같은데요. 큰일 났습니다. 자, 아무튼 도넛 그래프 끝났죠? 도넛 그래프만 되느냐?
라인 그래프도 됩니다. 요 차트라고 된 거 보이죠? 차트라고 된 놈을 딱 가지고 와서 이 차트에 온도 차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X축에 여러 가지 옵션을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1시간 동안 그 X축이 시간으로 할 거냐 포인트로 할 거냐를 정할 수 있는데요. 시간으로 하게 되면 1시간의 그 범위에서 데이터를 수집한 그 타이밍에 그 값이 y 높이로 가고 X축은 수신했을 때의 그 시간이 되는 겁니다. 뭐 기본으로 이렇게 두고 하면 뭐 나쁘지 않겠죠? 뭐 이렇게 하죠. 온도 차트, 습도 차트. 근데 문제는 온도 차트와 습도 차트는 무조건 메시지.페이로드로 들어와야 값이 요걸로 들어와야 그 y 높이로 지정이 되기로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온도와 습도 값을 템프와 휴미로 지금 잡아놓고 있으니까 요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메시지.페이로드 안에 한 개가 더 오브젝트가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게 체인지입니다. 체인지 노드 딱 보이죠? 메시지.페이로드에다가 메시지.페이로드에 템프 여기 안에 있는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 그 외에는 메시지.페이로드의 휴메디티를 메시지.페이로드에 대입을 해라. 그럼 온도 차트에 들어가기 전에 약간 요렇게 저 앞에 서포트를 해주는 애들이 요렇게 있어야 여기서 나온 게 절로 성공적으로 들어가겠다, 그죠? 요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려지고 있죠? 온도 차트, 습도 차트. 물론 값이 랜덤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 차트로 그려지는 거는 그룹 2로 옮기면 좀 더 멋있어 보일 것 같네요. 그럼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디자인하면 되는 겁니다. 얘네들은 탭 1에 그룹 2로 다 옮깁니다. 뭐야, 왜 제가 갔지? 이가 왜 거기로 갔냐? 됐죠? 온도, 습도, 온도 차트, 습도 차트. 그 다음 요 LED 상태 부분. LED 상태가 지금 어떻게 약속이 되어 있냐면요. LED 상태가 0이면, LED 상태가 0이면 꺼짐. LED 상태가 1이면 켜짐. 요렇게 명령이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 0 또는 1 이렇게 쓰기보다는 켜짐, 꺼짐이라고 표현이 되면 훨씬 더 보기가 좋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요 LED 상태로 들어오는 요 선을 딱 끊고 요 앞에다가 뭔가 추가로 그거를 바꿔주는 장치가 있으면 가능하겠다. 그죠? 이거는 펑션 블럭 가지고 하면 바로 한 큐에 해결이 되는데 노드레드 본연의 기능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너무 공간이 좁네요. 좀 요렇게 늘려가지고 먼저 LED 상태가 0이냐 1이냐에 따라서 갈림길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스위치를 가지고 와서 메시지.페이로드에 스테이트라는 필드였습니다. LED 상태가 그게 0이냐 1이냐에 따라서 갈림길을 만들어 줍니다. 다음 LED 상태는 그냥 메시지.페이로드가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고 덮어 써버리는 겁니다. 아까 체인지 노드 보여드렸죠? 여기에 문자 데이터를 그냥 덮어 써버리는 겁니다. 꺼짐. 얘는 켜짐. 상당히 뭔가 낯선 부분이 막 튀어나온다, 그죠? 근데 잘
하나하나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온 게 얘가 오프고 얘가 온이고 그 결과가 여기 대입이 되면 되죠. 아이고 공간이 작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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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나요? 배포하기 누릅니다. 자, 그러면 LED 상태가 꺼짐. 이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나온다 그죠? 아, 노드레드는 이렇게 쓰는 게 다인데, 아, 큰일 났습니다. 이 속도로 가면 10시까지도 시간을 못 때울 것 같네요. 잠시만요. 요 동글베이 두 개는 이쪽으로 오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네요. 요 밑으로. 그래야 이게 좀 이게 바란스가 좀 맞는 느낌이니까요. 자, 문제는 지금 노드레드로 보시고 있는 이 화면이 스마트폰에서도 똑같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게 노드레드의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마트폰 켜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그룹 이름에다가 뭐 기본 정보 여기다가 뭐 그래프 이런 식으로 이거는 쓰면 되겠죠. 노드 2번은 조금 있다가 똑같이 만들어주면 되겠죠. 여기로 가가지고 노드가 많아지면 복사해가지고 따따따따 붙여서 하나씩 만들면 뭐 그럴싸하게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시려나 그거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 스마트폰 입장에서 봤을 때 노드레드가 돌아가고 있는 이 컴퓨터는 자기 자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아까 주소를 쓸 적에 127.0.0.1이라고 쓸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웹 브라우저하고 서버하고는 같은 컴퓨터에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거고, 외부에서 이 서버에 접속을 하려면 지금 이 컴퓨터의 IP 주소를 알아내야 됩니다. 마법의 명령어 있죠? ipconfig라고 여기다가 ipconfig라고 딱 치면 여기 IP 주소 딱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192.168.03에 접속하는 주소가 각자 다 다르겠죠? 192.168.03에 포트 번호 아까 써야 됐죠? 1880에 UI 요렇게 스마트폰에 주소를 치면, 단 지금 이 스마트폰하고 이 컴퓨터하고는 같은 인터넷 공유기에 접속이 돼 있으셔야 접속이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은 LTE에 연결해, 이동통신망에 연결해 놓고 여기 접속하려고 하면 접속 안 됩니다. 그거 접속시키려면 또 해야 되는 작업이 있으니까 스마트폰하고 이 컴퓨터하고는 같은 인터넷 공유기에 연결이 돼 있어야 요 주소를 스마트폰 크롬 웹 브라우저에 똑같이 치면 요 화면이 스마트폰에도 튀어나오게 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해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미 쳐놓은 게 있네. 자, 나오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왔죠? 온도 차트는 너무 한 시간 X축이 1시간이다 보니까 너무 빽빽하게 그려지는 경향이 좀 있네요. 그리고 위에 새로 고침해 버렸네요. 요거 이제 딱 누르고 두 번째 노드로 딱 가면 이제 요 노드 2번, 이건 아직 디자인이 덜 됐다 그죠? 똑같이 만들면 되는 겁니다. 노드 1번 됐죠? 잘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로라로 받아서 노드레드의 그 화면 구성하는 거는 사실 여기 이게 거의 다인데요. 정보 중에 한 개 빠진 게 있네요. 한 개 빠진 게 지금 데이터를 수신한 시간을 여기다가 한 칸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해가지고 상당히 좀 복잡해졌는데요. 아, 잠깐만, 이거 선택이 안 되냐. 한 개 더 해가지고 데이터 수신 시간
데이터 수신 시간은 그 게이트웨이로부터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노드레드 자체 서버에서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그럴 때 쓰는 게 요 펑션 블럭입니다. 펑션 블럭을 딱 갖다 놓고 시간 측정, 여기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직접 코딩을 지금부터는 해야 됩니다. 저 어떤 코드를 잡아 놓느냐, 잘 보이게 여기다가 하죠. 먼저 자바스크립트에서 var이라고 쓰면 그 변수를 만들겠다 이 말입니다. 자료형, 자바스크립트는 자료형에 대한 게 없어요. 그냥 var로 통합이고 알아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 변수 이름이 나오면 되겠죠. 뭘로 하지? now라고 하겠습니다. now 변수 이름에다가 new date라고 씁니다. 맞나? 바로 요따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메시지점 payload, 서로 간에 주고받는 페이로드에다가 new date 값을 집어넣겠다. 그럼 자바스크립트에서 new date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가 잡아 넣으면 서버의 현재 시간이 반환이 되거든요. 요거를 요 안에다가 잡아 넣습니다. 메시지점 페이로드에 new date를 하고 요 메시지 오브젝트를 리턴해라, 반대로 뱉어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앞에 쪽에서는 트리거 신호만 받는 거예요. 이쪽에서 뭔가 들어왔을 때 요 시간 측정이라는 함수가 콜 되는 거고, 그 콜 된 결과 뱉어내는 값은 시간이 이쪽으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조금 어렵다 그죠? 왜 안 나오냐? 메시지점 페이로드를 출력을 해야 되겠죠. 데이터 수신 시간 맞나? 이거 시간이 대한민국 시간이 아니다 그죠? 대한민국 시간대가 아니죠. 잠깐 이거 어떻게 하더라? 12시 7분이라네요. 12시 7분. 이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더라? New date. 잠깐만요. 자바스크립트를 잠깐 한번 찾아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든지 자바스크립트는 모르시겠으면 여기서 검색 때려 보시면 됩니다. 자바스크립트 데이트라고 치시면 뭐 조금 전에 제가 입력 때렸던 게 이거죠. new date. 시간을 그냥 9시간, 아마 여기 출력이 되는 시간이 영국인가 어디 그리니치 천문대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 시간이 기준이고, 우리나라는 그 기준 시간보다 9시간이 더 더해져야 우리나라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요 12시에다가 9를 더 더하면 지금 현재 시간이 되는 건데, 그게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짜더라. 이렇게 하면 그냥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뭔가 좀 투스트링을 한번 붙여볼까요? 됐네요. 그죠? 투스트링을 붙이니까 갑자기 21시 9분 29초 대한민국의 시간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요 GMT 플러스 9 된 거 보인다 그죠? 대한민국의 시간입니다. 됐죠? Thursday 7월 28일 2022년 됐다.
꿈꾸는 대로님 반갑습니다. 아, 그럼 이거 높이도 딱 맞고, 아, 뭔가 좀 그림이 좋아졌다, 그죠? 그럼 이제 여기 수집되는 정보를 일단 노드 2번도 똑같이 구성을 한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잡아 넣으면 1차적인 목표는 끝이 나는 겁니다. 일단 노드 3번도 똑같은 구조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뭔가 상당히 심오한 형태로 코딩을 하는 툴이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내려와서 요거는 테스트 출력하는 거고, 일단 처음에 LED 상태 부분부터 출발하죠. 싹 가지고 와서 스위치 스테이트가 뭐냐에 따라서 여기 딱 연결해주고, 그 다음 도넛 차트 2개. 아, 시간 측정 이것도 해야 되겠네요. 요거 가지고 와서 얘는 노드 2번에 마루호도님 반갑습니다. 찔끔찔끔 보면서 해야 되겠네요. 자, 노드 2번 데이터 수신 시간. 왜 제일 위에 있지? 이상한 현상이네요. 됐네. 제일 밑으로 갔고, 그 다음 도넛 그래프 2개 잡아놓고, 이 사실 좀 만드는 게 좀 보통 일이 아니긴 아니다, 그죠? 만드는 게 좀 상그럽습니다. 요렇게 들어갔고, 그 다음 그룹을 하나 더 딱 추가를 하고, 그 두 번째 그룹에다가 요 라인 차트 2개를 때려 넣을 겁니다. 멀다 멀어. 아, 뭔가 상당히 멋있어 보인다, 그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배포하기 딱 누르시면, 아, 여기로 옮겨줘야 되겠죠? 됐다. 그럼 이게 노드 1번이고 요 노드 2번인데, 노드 2번은 지금 꺼져 있습니다. 노드 2번도 한번 켜보죠. 데이터 들어오죠? 딱딱딱. 그럼 이제 노드 2번 여기서 보면 되고, 노드 1번 데이터는 여기서 보면 되고. 아, 괜찮죠? 근데 문제는 노드가 100개입니다. 노드가 100개면 요 짓을 지금 100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당히 어렵겠죠. 그럴 때 쓸만한 노드레드의 테크닉이 또 별도로 있는데요. 서브 플로우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로라 모듈 쓸 때 뭐 모듈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그죠? 뭐 제 생각에는 많아야 5개거든요. 5개 아니면 10개니까 자, 한 땀 한 땀 이렇게 이제 요만큼이 현재 한 세트니까 딱딱 카피해가지고 요만큼씩 카피해가지고 자, 아이디하고 요런 거 매칭시켜가지고 하나씩 만드는 재미가 있겠죠. 요 스위치에 아이디가 2, 3인데 4, 5, 6이 생겼다. 그럼 4, 5, 6 더 만들어가지고 요 이제 구멍이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예를 들어 4번을 했다. 그럼 구멍 한 개 더 나오잖아요. 여기다가 요 한 세트에 있는 거 줄줄줄줄 달아가지고 저 그룹 탭하고 그룹만 바꿔주면 끝나는 겁니다. 나름대로 확장하는 게
그다지 손이 조금 가서 그렇지 그렇게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죠? 약간의 노동을 거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게이트웨이에서 업로드 되는 정보를 노드레드 대시보드에 시각화하라가 끝이 난 겁니다.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때려 넣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금 집어넣어야 되는 정보가 하나, 둘, 셋, 넷. 여기 열거를 하면서 한번 가보죠. 1번 노드의 ID, 2번 온도값, 3번 습도값, 4번 LED 상태, 5번 데이터 수신 시간. 요 값 5개를 데이터베이스에 밀어 넣어야 되는데, 제가 데이터베이스에 밀어 넣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다고 했죠. 프라이머리 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레코드에서 반드시 그놈 하나만을 지칭할 수 있는 유니크한 키 값, 그거를 0번 프라이머리 키라고 만들도록 하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밀어 넣어야 되는 필드는 이렇게 6개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0, 1, 2, 3, 4, 5, 6. 그러면 노드레드에서 데이터베이스랑 물리는 작업을 지금부터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해야 될 게 데이터베이스 껍데기 만들고 테스트 데이터를 밀어 넣는 절차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 하여간 요 이제 필드 이름이 영문으로 구성이 돼야 됩니다. 얘를 num이라고 만들게요. 얘를 id라고 만들겠습니다. 얘는 temp라고 만들고, 얘는 humi, 얘는 state, 온 값 그대로 하고, 얘는 date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얘는 그냥 숫자면 되죠. int로 만들면 되고, 얘도 숫자죠. 정수형 숫자고, 얘는 실수잖아요. 플로트로 만들고, 얘는 0 또는 1이니까 int로 만들고, 얘는 문자열입니다. 문자열이라는 게 뭔가요? 숫자와 문자가 섞여 있으면 그게 문자열인 겁니다. 숫자만 있으면 숫자고, 문자만 있으면 문자열이고, 문자랑 숫자랑 섞여도 문자열인 겁니다. 숫자만 있을 때만 숫자고, 그 외의 경우는 다 문자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숫자랑 문자랑 섞였으니까 문자열이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문자열을 바 캐릭터라고 표현합니다. 요걸로 만들면 되겠죠. 이제 데이터베이스 디자인 하러 갑시다. 경민님 반갑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가 MySQL이 딱 설치가 돼 있으면 요거 워크벤치라는 게 같이 설치가 됩니다. 옛날에는 하나하나 데이터베이스 껍데기도 하나하나 타이핑하면서 만들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클릭 몇 번만 똑딱똑딱똑딱 하면 DB가 팍팍팍 만들어지는 아주 좋은 세상입니다. 루트 권한으로 로그인을 해줘요. 그리고 사실 어제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가 여기 있긴 있는데요. 어제 만들어 놨다고 또 설명을 생략하면 섭섭해 하실 수가 있으니까 새로 만들겠습니다. 자, 워크벤치 여기 왼쪽 공간에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Create Schema 누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겠다라는 말이고, 데이터베이스는 엑셀 파일과 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엑셀 파일을 만들고 엑셀 시트를 만들어야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가 있죠.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지금 만들고 있는 스키마가 엑셀 파일이 되는 거고, 그 아래쪽에 만들게 될 테이블이 엑셀 시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파일명을 이름을 짓는다라고 보면 되겠죠. 파일명 example 516이라 하겠습니다. apply, 그냥 apply만 누르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example 516이라는 게 갑자기 생겼죠. 요게 엑셀 파일 같은 거고, 확장해 보시면 tables 보이죠? 요게 실제 데이터가 들어가는 엑셀 시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create table, 이제 시트에 이름을 지으면 되겠죠. 뭘로 하지? 로라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로라. 테이블 이름은 로라인 겁니다. 요 아래쪽에 필드를 열거하면 되는데요. 제일 첫 필드가 num입니다.
프라이머리 키죠. num. 데이터 타입은 int 숫자고 저 뒤에 AI라고 된 거를 딱 체크를 해줍니다. 그 다음 저 num 필드는 우리가 관여 안 할 거예요. DB가 알아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가면 유니크한 아이디를 자동적으로 할당을 하게 될 겁니다. 순차적으로 이렇게 만들면 되겠고. 두 번째 ID. ID는 숫자로 되어 있으니까 int. 세 번째 temp. 온도 값은 소수점이 있는 플로트 데이터니까 저 아래쪽에 플로트를 딱 골라줍니다. 그 다음 휴미 플로트죠. 그 다음 스테이트 인트입니다. 마지막 데이트. 바 캐릭터 45로 하겠습니다. 여기 뒤에 적혀있는 45는 바꿀 수 있는데요. 45 문자열의 길이를 말하는 겁니다. 45개의 문자를 잡아 넣을 수 있다는 말이고, 지금 여기 있는 게 뭐 45면 충분해 보이잖아요. 그죠? 뭐 딱 맞게 해도 되지만 뭐 좀 널널하게 혹시 모르니까 한 45 정도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 데이터가 저 데이터베이스 안으로 밀려져 들어갈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로라 모듈은 좀 뽑아두죠. 요까지 딱 해가지고 둘넷 6개의 필드가 구성이 됐죠? apply 눌러줍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구문을 SQL 쿼리로 콘솔 커맨드 라인 클라이언트에서 요거를 때려 넣어야 되는 건데, 요까지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apply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테이블에 로라라는 테이블이 생겼죠? 그럼 이제 워크벤치 역할은 여기서 끝입니다. 자, 다시 MySQL 쪽으로 가셔서 커맨드 라인 클라이언트를 켭니다. 그러니까 MySQL이라는 거는 윈도우에서 돌아가고 있는 하나의 서비스입니다. 어딘가에 그 실체가 있는데 GUI 안경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화면에서 그거를 핸들링하는 게 워크벤치고, 커맨드 라인 뭔가 키보드로 때려 넣어 가지고 넣었다 뺐다 하는 게 커맨드 라인 클라이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가 다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 GUI 환경에서 하면 좀 더 편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해야 되는 작업이 방금 만들어 놓은 저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 한 레코드를 집어넣는 쿼리를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자, 일단 show databases라고 검색 딱 합니다. 그럼 방금 만든 example 516이 여기 있다, 그죠? 이렇게 칩니다. use example 516. 하나의 명령어 끝에는 항상 세미콜론을 붙입니다. database changed 나왔죠? show tables라고 칩니다. 방금 만든 로라 테이블 나왔다, 그죠? 좀 올려야 되겠네. DESC 로라라고 칩니다. 그럼 방금 만든 로라 테이블의 구조가 여기 나온다, 그죠? 지금 이제 이 구조에 맞게 데이터 한 라인을 집어넣는 SQL 쿼리를 만들 건데요. insert into로 시작합니다. insert, 잡아 넣겠다 이 말이잖아요. insert into 로라라고 하는 테이블, 이름을 가진 테이블에 데이터를 집어넣는데, 그때 내가 집어넣을 데이터의 필드가 열거가 되면 됩니다. num이라고 하는 거는 건드리지 않는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auto increment라고 되어 있잖아요. DB가 알아서 관리해주는 필드니까 얘는 직접 핸들링하면 안 됩니다. 나머지 그걸 제외한 5개의 값만 여기 열거를 하는 거죠. id, temp, 휴미, state, date. 요 5개 부분에다가 나는 값을 지금 집어넣을 겁니다. 이 말이고, values 가로 열고 요 5개의 순차적으로 1대1로 뒤에 값이 열거가 되면 되는데, 주의사항은 숫자는 숫자만 쓰고 문자열은 데이터 양단에 1개짜리 쌍따옴표로 묶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앞에 4개는 숫자고 요 제일 마지막 거는 문자열이잖아요. 그러면 1, 뭐 12.34, 56.78, 스테이트는 0, 제일 마지막 데이트 이거는 문자열이니까
한 개짜리 쌈따옴표에 스트링 닫고 가로 닫고 세미콜론. 요게 데이터를 집어넣는 SQL 쿼리가 되는 겁니다. 에러가 났네요. 아, 데이터가 아니고 데이트죠. 쿼리 OK라고 뜨죠. 요렇게 뜨는 마법의 명령어 이 한 줄을 확보를 먼저 해놔야 됩니다. 요거를 노드레드에서 MySQL 쪽으로 입력을 해줘야 되거든요. 뭐 알아서 집어넣으라고 하면 넣어지는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는 SQL 쿼리를 만들어 가지고 잡아 넣어줘야 데이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럼 들어간 거 확인하려면 select 문을 쓰시면 됩니다. select 별 from 로라라고 하는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몽땅 출력을 해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들어갔다 그죠? 요거 이제 테스트 데이터니까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 MySQL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기본 패키지가 아니기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아까와 똑같이 파레트 관리로 가가지고 요 설치 가능한 노드에 MySQL 치시면 요 나온다 그죠? 노드레드 MySQL 요거 설치하시면 얘가 생깁니다. 요 오렌지 색깔 얘 딱 누르시고 먼저 데이터베이스하고 계정하고 연결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 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상당히 깝깝함을 느끼는 게 데이터베이스 설명해야 될 게 이만큼 있거든요. 이만큼 있는 설명을 이만큼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하려니까 상당히 지금 깝깝합니다. 그럼에도 어떻게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일단 우리가 설치해 놓은 저 데이터베이스는 고난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로그인을 해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아이디 비밀번호 하는 인증 절차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는 루트 권한으로 작업을 했었습니다. 루트 권한. 최고 관리자라고 표현하는 거죠. 루트. 근데 노드레드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때는 요 루트 권한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작동이 안 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정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요. 요 아까 워크벤치 보셨죠? 여기서 서버를 누르고 유저 앤 프리빌리지 요걸 누릅니다. 저는 이미 한 개 등록을 해놨는데 add account를 누르셔가지고 add account에 이거 캔슬 되나? 잠시만요. 이러면 그냥 만들어지는 건가? 잠시만요. 자, add account 누르시고 요 유저 네임에다가 아이디를 쓰는 겁니다. 저는 요 녹한다라고 써놓은 게 하나 있죠. 녹한다라 쓰시고 그 다음 요 인증 타입을 반드시 요 스탠다드로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저 루트 권한은 요런 걸로 돼 있거든요. 이 복잡한 걸로 돼 있는데 요 스탠다드로 돼 있어야 노드레드에서 MySQL에 로그인을 할 수 있으니까 루트 권한은 우리가 이거를 바꿀 수 없게끔 돼 있어서 결국 계정을 하나 새로 파야 됩니다. 요거는 로컬 호스트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요 패스워드에 우리가 기억하는 패스워드를 쓰면 되겠죠. 하여간 여기다가 아이디 똑같이 설정하고 비밀번호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만들어 놓은 게 여기 있거든요. 녹한다. 근데 비밀번호가 뭘로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하여간 여기서 요 연필 모양 누르시고 유저 아이디 비밀번호가 미리 기입이 돼 있네요. 그러니까 아까 새로 만든 계정이 있잖아요. 그 아이디 비밀번호가 여기 들어가면 되겠고 데이터베이스는
이그젠플 516이라고 아까 만들어 놓은 거 있었죠, 그죠? 이렇게 해서 변경 눌러줍니다. 그러니까 뭔가 요 파란색 동그라미가 딱 생겼다, 그죠? 요러면 일단 쓸 수 있는 준비가 된 겁니다. 먼저 실제 데이터를 잡아넣기 전에 인젝트 노드를 이용해서 노드레드 쪽에서 MySQL의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메시지.payload를 통해서 노드 간에 데이터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요. MySQL 쿼리는 메시지.topic으로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지.topic에 아까 만들어 놨던 요 SQL 쿼리 있죠? 얘를 어떻게 잘 담아가지고 반대쪽으로 뱉어내면 데이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요 테스트 데이터를 어디 집어넣냐면 요 인젝트 노드에 메시지.topic이라는 게 인젝트 노드의 기본으로 있거든요. 여기에 일단 한번 이렇게 잡아 넣어 보는 겁니다. 이렇게 딱 물리죠? 배포하기. 여기 connected라고 떴죠? 이렇게 돼야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DB에 select 별 from row라 하면 empty set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나오죠. 이거 한번 눌러보는 겁니다. 뿅 누르고 여기로 가보시면 들어왔다, 그죠? 한 번 더 눌러보겠습니다. 뿅. 두 개가 들어왔죠. 그러면 노드레드에서 지금 이 MySQL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 밀어 넣는 건 지금은 정적인 데이터죠. 미리 다 세팅이 되어 있는 데이터고 요 자리에다가 실제 수신한 값으로 바꿔치기 해가지고 인젝트 해주시면 DB에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다시 지우고 지금 아무것도 없죠? 그럼 여기다가 밀어넣는 들어오는 값을 변수를 바꿔치기 해가지고 이제 밀어 넣어주면 되니까요. 춥다. 자, 로우 데이터가 들어오는 요 지점에서, 그죠? 뭐 요 갈림길 만든 거는 화면 출력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고 오브젝트는 이쪽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바로 물린다고 데이터가 지금 들어가는 건 아니고 SQL 쿼리를 만들어 줘야 되니까 요 안에다가 펑션 블럭을 넣겠습니다. SQL 쿼리. 그럼 요 앞에서 들어오는 파라미터가 message.payload의 id 휴미 템프 스테이트 하나 둘 셋 요 4개의 값은 앞에서 넘어오는 값이고 제일 마지막에 데이트는 만들어 줘야 되는 값이었죠. 그러니까 여기 똑같이 이렇게 하되 요 자리에 요걸로 바꿔치기 하면 되는 거잖아요. 딱 가가지고 얘도 자, 요 1자리를 요걸로 바꿔치기 할 거니까 쌍따옴표 2개 더하기 2개 얘를 잡아 넣으시면 됩니다. 문자열 사이에 낑구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얘 가지고 가서 12.34짜리 바꿀 거니까 쌍따옴표 2개 더하기 2개 요거 템프 쌍따옴표 2개 더하기 2개 요거 자 스테이트 0자리에 쌍따옴표 2개 더하기 2개 요거 제일 마지막에 얘는 우리가 지금 만들어 줘야 되니까 위에 하나 하겠습니다. 자 데이트 데이트는 좀 예약된 키워드일 수 있으니 my date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new 아까 date에 to string 하면 대한민국 시간이 반환이 됐었잖아요, 그죠? 요렇게 한 요 my date를 요 따옴표 한 개짜리 이거 없어지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따옴표니까 스트링 부분만 바꿔치기 돼야 됩니다. 쌍따옴표 2개 더하기 2개 요거 요래 해가지고 요 잡아놓고
여기서 왜 불 들어와 있지? 잠깐만요. 뭐가 좀 문제가 생긴 것 같네요. 아, 요거, 아닌데. 김희수님, 반갑습니다. 저 자체가, 맞다. 지금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죠? 저 자체가 쌍따옴표 안에 들어가야 되죠, 이게. 요렇게. 요 자체가 스트링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전체가 쌍따옴표 안에 들어가면서, 요렇게 붙여내야 맞는 거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었죠? 됐고. 그러면 들어오는 이 데이터를 여기 메시지.topic을 타겟팅을 해가지고 출력을 일단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화면에 나오겠죠? 노드 2번, 노드 1번 전원 올려보겠습니다. 자, 뭔가 물랄랄랄랄 만들어진다, 그죠? 잠깐 뽑아놓고. 여기 나오는 게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맞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오류가 없는지 보면 되죠. ID 2번 17.14 44.53 0 다운표 한 개짜리 있고 안에 데이터 문제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여기 붙여줍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집어넣으라가 되겠죠? 자, 그리고 현재 데이터베이스 가서 주워해 보시면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노드 1번 전원 들어갑니다. 데이터 들어오죠? DB에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노드 3번도 전원 올리겠습니다. 자, 3번도 보이죠? 32, 32, 32. 3번하고 2번이 열심히 데이터를 업로드 해가지고, 나의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됐죠? 그럼 방금, 수신한 데이터를 시각화는 이렇게 하고, 요 사이 동안 수신한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만큼 데이터가 비인 거죠, 그죠? 요만큼 동안 로라 모듈이 고장이 났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만큼 수신한 데다가 새로운 데이터 받았고, 얘도 마찬가지죠. 요만큼 수신받은 데이터가 없었던 거고, 실시간으로 받는 데이터는 이렇게 출력을 하면 되겠고, 데이터베이스에 값 밀어 넣는 거 끝났다, 그죠? 그럼 이번에는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불러와서 출력을 한번 시켜볼 건데요. 그 전에 물 좀 먹고요. 그 전에 LED 제어하는 것부터 하고 가야 되겠네요. 지금 이 로라 노드에 LED가 한 개씩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제가 사전에 달아놨었다고 했죠. 요 LED 보인다, 그죠? 요 LED가 IoT 보드 디지털 3번 핀에 연결이 되어 있고, 뭐라고 보내주면 제가 작동이 되냐면, 게이트웨이가, 그러니까 노드레드에서 게이트웨이 쪽으로 ID와 컨트롤이라는 필드를 구성을 해가지고 제이슨을 만들어서 보내주면 됩니다. 현재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ID에 로라 ID, 컨트롤에 0 또는 1이 들어갈 수 있는데 0이면 끄고 1이면 켜지는 겁니다. 요렇게 제이슨을 만들어서 요거를 보내주면 요렇게 보내줄 수도 있고 요렇게 보내줄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은 디바이스가 2개니까 4개의 경우의 수가 있겠죠. 이 ID가 2번인 로라 노드에 LED를 꺼라 켜라 말이고, 3번인 놈에 꺼라 켜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버튼 만들면 되겠죠. 이 버튼은 잠깐만요. 김희진 님입니까? 뭔가 장문의 글을 써주셨는데요.
뭐라고 쓰신 거죠? 가습기 열풍기? 아, 지금 이제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노드레드에서 보드 쪽으로 가는 거. 이미 기능은 다 들어가 있는데, 이제 노드레드에서 그 기능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켜고 끄는 버튼이 필요하니까 두 세트가 있어야 되겠죠? 노드레드 쫙 보시면, 여기 있네요. 아, 저 눈이 침침해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버튼을,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예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까? 여기다가 두겠습니다. 요 버튼은 켜는 버튼. LED ON이라 쓰겠습니다. 아, 그리고 막 페이로드 바로 제이슨으로 보내버리면 되겠네요. 자, 보내는 규칙이 어려우면 제이슨 자체를 직렬화를 해서 만들어줘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보내는 제이슨 자체가 굉장히 단조롭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자체가 이거 2번인 놈의 ID 2번 끄라라는 거니까, 얘가 여기 들어가면, 문자열로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얘가 이거를 뱉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 쉽게 가겠습니다. 켜라. 요거를 MQTT로 저 게이트웨이 쪽으로 쏴주면 나머지는 게이트웨이가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얘는 이쪽에 뭐 연결될 필요 없는 거죠. 이거 누르면 반대쪽으로 튀어나가는 겁니다. 자, 문제는, 자, 얘를 그룹 1에다가 잡아놓고 어디다가 튀어나오는지를 먼저 한번 보죠. 요 버튼 두 개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한 거보다 반반씩 있으면 좀 더 멋있을 것 같으니까, 자, 3 곱하기 1 3 곱하기 1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됐죠? 이거 딱 만들어 놓고, 얘가 게이트웨이 쪽으로 MQTT 퍼블리시 되면 되는 거니까 MQTT out 노드를 쓰시면 됩니다. MQTT out 가지고 오셔서, 그때 저 브로커는 이미 등록돼 있고, 토픽이 뭐였냐면 녹한다의 컨트롤이었죠. 가지고 가서 다 절차대로 하면 안 되는 게 없는 겁니다. 이렇게 딱 물려주는 거죠. 아, 얘는 어차피 여기 있을 필요가 없네요. 얘만 저 위에 별도로 정의를 하면 조금 더 하기가 수월할 것 같네요. 저 어디 저 개인적인 공간으로 데리고 가서, 얘는 뭐라고 쓰지? 어, 노드 1 노드 1 LED ON 요렇게 해야 좀 안 헷갈릴 것 같다. 그죠? 일단 요렇게 해두겠습니다. 됐고, 노드 2 거는 여기다 잡아 놓으면 되겠죠. 탭 2번에다가 때려 넣고 ID를 3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게 어떨 때는 2번, 어떨 때는 3번, 저 유저가 입력을 해서 보내줘야 될 때는 저거를 우리가 제이슨을 직접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조금 이따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쉬운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간단한 버전. 자, 버튼 두 개가 지자리에 딱딱 들어갔죠. 그럼 이제 이 버튼 눌렀을 때 LED가 켜지고 꺼지는지를 일단 한번 확인을 하고 가야 될 거잖아요. 그죠? 해보겠습니다. 2번 3번, 일단 2번 3번으로부터 데이터가 들어오는지, 왜 소식이 없는 것 같지?
왜 아무 소식이 없는 것 같죠? 누가 문제지? 지금 값이 안 들어, 다시 한번 해보자. 왜 갑자기 안 되냐, 이거. 됐네요. 자. 뭔가 잠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값 들어오죠? 여기도, 바뀌고 있다, 그죠? 42개. DB도 값 들어오고 있죠, 그죠? 확실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노드 1번 LED를 켠다. 이제 켜졌죠, 그죠? 끈다. 어? 잠깐만요. 얘가 분명히, 명령이 제대로 안 들어갔네요. 지금 이게 우리가 로라 통신이라고 하는 게요. 지금 로라 모듈 두 개가 2초에 한 번마다 데이터를 미친 듯이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빈번하게 데이터를 보내는 형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로라 데이터를 수신을 하는 와중에 전송을 해라라는 오다가 들어오니까 이게 뭐라고 하면 좋죠? 이 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명령이 먹힐 때도 있고 안 먹힐 때도 있는데 하여간 지금 켜졌죠? 꺼졌죠? 켜지고 꺼지고 되죠? 그러니까 요 노드 2번은 여기 달려 있습니다. 노드 2번은 여기, 노드 1번은 여기. 노드 1번 거 켜져라. 안 켜지면 다시 켜져라. 켜졌죠? 꺼져라. 그리고 켜지고 꺼졌냐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노드레드 쪽 대시보드 요거만 딱 보고 켜짐 눌렀는데 안 켜지면 한 번 더 누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켜졌네요. 그죠? 그리고 노드 2번으로 가서 LED 상태 지금 왜 LED 상태 안 오냐? 이게 왜 아무것도 안 뜨죠? 요걸 지워줘야 되네요. 자, 녹한다는 생각보다 이 노드레드라는 툴을 원래는 잘 못 썼는데 지금은 꽤나 수준 높게 쓰고 있는 상태라 가지고요. 좀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이게 해가지고 하다 보면 이게 흥미를 느끼시면서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능숙하게 되는 거니까요. 자, 하여간 노드 이번에 LED 꺼짐인데 요 이제 어차피 원격 제어니까 요 LED는 제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켜기 누릅니다. 아직 켜짐이라고 바뀌었죠. 그죠? 끕니다. 안 꺼졌네요. 그죠? 한 번 더 누르면 되죠. 꺼짐으로 바뀌었죠. 켜고 끄고 요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고 요거 2로 바꾸고 어렵다. 어렵다. 그죠? 자, 다 됐고 그럼 이제 양방향 구현이 완료됐죠? LED 2 ON 안 보이냐? LED 2 OFF 요거 OFF 가면 제 화장실 한 15초 동안 갔다 오고 와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정보를 불러내는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물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자, 왔습니다. 일단 요 이제 좀 뽑아놓고, 자, 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자, select 별 from 로라라고 치면 이거 아주 위험한 명령어라고 했죠. 이게 뭔 말이냐면 로라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정보를 몽땅 다 출력을 해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100개든 1000개든 10,000개든 100만 개든 지금 요거 치면 쫙 하면서 그동안 330개의 데이터나 수집이 됐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아이디가 2번이냐 3번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개별적으로 로라 모듈별로 조회를 할 거잖아요. 그때는 1차적으로는 조건 절이 들어갑니다. 로라라는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조회하는데 where 요 아이디가 있는 필드가 이름이 아이디였죠. 아이디가 2번인 녀석 2와 일치하는 필드만 저 레코드만 출력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2만 출력이 되죠. 그러니까 요때 여기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출력을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 가보시면 좋아 잘 기록이 되고 있네요. 아래로 갈수록 최신 데이터고 시간을 잘 보세요. 아래로 갈수록 최신 데이터고 위쪽으로 갈수록 과거의 데이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일반적으로는 역순으로 출력을 합니다. 내림차순으로. 그래서 요 뒤에 또 하나 붙는 거죠. order by 뭘 기준으로 뒤집을 거냐. 요 프라이머리 키 값이 어차피 순차적으로 순서대로 쭉 올라가고 있으니까 num 값을 DESC 내림차순으로 정렬해서 모조리 출력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거꾸로 뒤집혀서 출력이 되죠. 위에가 최신 데이터, 아래가 과거의 데이터. 그러면 그 중에 리미트 상위 30개만 잘라주세요 하면 이렇게 잘라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쿼리를 구성하시면 돼요. 그럼 이 쿼리를 해석하시면 로라 테이블에 아이디가 2번인 놈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해가지고 상위 30개만 꺼내 주십시오. 데이터베이스한테 부탁하는 거죠. 꺼내 주세요 라고 하는데 전부 다 꺼내 달라고 하면 좀 미안하니까 이게 정렬해가지고 최신 30개만 좀 이렇게 꺼내 주세요 라고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요 아이디가 2번인 거하고 3번인 거하고 이렇게 바꿔가지고 출력하면 3번만 출력이 되고 2번만 출력되고 된다. 그죠? 이제 요 마법의 쿼리를 가지고 가서 자, 새로 설치하는 노드가 한 개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팔레트 관리 가셔가지고 설치 가능한 노드에 뭐라 치면 나오지? 리스트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노드레드 노드 UI 리스트라는 거 나오죠. 요거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치하시고 대시보드에 가보시면 리스트라는 게 생겼을 거거든요. 일단 요거 확보해 둡니다. 확보해 두시고 어디다 두지? 뭐 대충 여기다 두고 그리고 세 번째 탭을 만들 겁니다. 대시보드 가셔가지고 탭을 하나 더 딱 만드시고 요 세 번째 탭은 뭐냐? DB에 있는 거를 확인하는 뭐라고 하지? 데이터 뷰어라고 이름을 짓도록 하죠. 데이터 뷰어에 그룹 하나 집어넣어 놓고 요 리스트를 일단 저기다가 배치를 해 놨겠습니다. 딱 해놓고 이렇게 쓰는 거 맞던가? 리스트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리스트가 아니라 테이블입니다. 테이블. 방금 했던 말은 취소입니다. 설치 가능한 건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했는데 테이블이라고 검색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죠. 노드레드 노드 UI 테이블 요거를 설치할 리스트는 취소입니다. 그럼 요 테이블이라는 거 있죠? 얘 가지고 와서 얘를 데이터 뷰어에다가 잡아놓고 컬럼을 추가를 하는데 출력해야 되는 컬럼이 둘, 넷, 6개가 있었잖아요. 그죠? 이거 똑같이 만듭니다. 하나씩
이거 안 해도 그냥 기본으로 나왔던 것 같기도 하네요. 일단 요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 만들고, 얘는 출력은 없고 입력만 있잖아요. 그죠? 요 입력이 뭐가 들어가면 되냐면, 요 놈을 카피해가지고 하나 더 데리고 오고, 뭔가 여기다가 출력하는 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버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버튼. 불러오기. 여기다가 딱 잡아놓고, 요거보다는 폼으로 하는 게 더 낫겠네요. 자, 폼으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입력을 받아야 되잖아요. 디바이스 아이디가 몇인 거를 출력을 해라라는 식으로 해야 되니까, 얘를 가지고 와서, 라벨은 아이디. 라벨이 디바이스 아이디, 이름을 아이디, 넘버, 숫자로 해가지고, 요 폼이라고 하는 거를 요 데이터 뷰어에다가 잡아 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요런 게 나온다, 그죠? 그럼 여기 1이라고 쓰고, 서브밋을 누르면 1번에 해당되는 정보가 따르륵 출력이 되도록 30건. 아니면 조회하는 개수도 여기다가 입력을 하도록 하면 되겠네, 그죠? 조회 개수. 무조건 최근 순서로 조회되는 건데, 조회 개수. 카운트로 하겠습니다. 얘도 넘버고, required. 반드시 입력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회하기. 캔슬은 없어도 됩니다. 딱 하면, 이거 딱 만들어진다, 그죠? 그러면 2번에 30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조회하기 누르면 아래쪽에 테이블로 따라락 출력이 되면 뭔가 그림이 좋을 것 같다, 그죠? 아이고 숨차다. 오늘 왜 이렇게 힘들죠? 제가 기력을 다한 것 같습니다. 월화수 동안 하고 목요일 되면 항상 이게 체력이 꼬꾸라지는데요. 자, 문제는 이제 이 쿼리를 제가 입력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이미 해놨구나. 자, 여기 폼에서 나오는 결과를 일단 디버그에다가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하는 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2번하고 30이라는 걸 쓰고 조회하기 눌렀습니다. 그럼 반대로 튀어나오는 게 오브젝트로 튀어나오는 거 보이나요? message.payload의 id하고 카운트로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요 자리하고 요 자리를 id하고 카운트로 바꿔가지고 요거를 message.topic에 집어넣은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쪽으로 인젝트 해주면 되겠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얘를 가지고 가서 중간에 처리를 해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겠다, 그죠? 여기서 얘가 SQL 쿼리를 담당합니다. 여기에 message.topic에다가 요 오다를 때려 넣어 줄 건데 좀 크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message.payload의 id하고 message.payload의 count라는 값으로 반대로 얘가 튀어나왔었다, 그죠? 요거. 그러니까 요거를 요 자리 대신에 쌍따옴표 2개 더하기 2개 낀 거 놓고 요 값을 요거 대신에 요 제일 뒤에니까 요 지우고 요 뒤에 붙이면 되겠네요, 그죠? 요렇게 해가지고 message.topic 반대로 튀어나오는 게 뭔지 또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죠? 요 지우고 요 눌렀을 때 우리가 원하는 쿼리가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딱 해가지고 여기로 딱 가서 2번에 30 조회하기 누르면 여기 나온다, 그죠? 요게 내가 생각한 거랑 맞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select 별 from LoRa where id이고, 아니면 얘를 여기다가 한번 바로 입력을 해줘봐도 되겠죠?
된다, 그죠? 아,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는 틀림없이 지금 출력된 결과를 노드레드 쪽으로 전송해 줄 겁니다. 그럼 전송된 결과를 요렇게 해서 반대쪽으로 튀어나오는 거를 테이블로 받는 거죠. 아, 요렇게 하면 끝이 나는 겁니다. 심오하죠? 2에 30 됐죠? 화면이 좀 작다, 그죠? 키우겠습니다. 자, 데이터 뷰어는 에디 눌러가지고 크기를 좀 크게 하겠습니다. 레이아웃 가서 어디서 하더라? 레이아웃을 눌러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너비를 이렇게 좀 키울 수 있습니다. 한 10 정도로 한번 해보죠. 10 정도로 하고 테이블의 사이즈를 오토로 하지 마시고 조금 크게 아래쪽으로 좀 길게 내려오도록 이렇게 만들면 큼직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num id temp humi state date 쫙 나오고 그럼 바꿔서 3번에 10개 10건 줘야 된다, 그죠? 2번에 15개 가장 최근 거 순서로 다다다다닥 출력이 되고 일단 얘가 출력하는 로우 데이터가 뭔지 제가 까먹어가지고 얘가 여기서 튀어나오는 게 뭔지 일단 요 디버그 콘솔에다가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야, 상당히 복잡한 어레이인데 메시지.페이로드에 배열이 들어가는데 그 배열 하나하나가 구조체로 돼 있네요, 그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차트를 그려볼까 말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한번 가져봤는데 차트를 그려볼까 말까 했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 말고 결과를 그냥 테이블로 출력하는 것까지. 그럼 됐죠? 노드 1번, 노드 2번, 데이터 뷰어 가셔가지고 3에 30개. 근데 이렇게 봐가지고는 사실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조회하기를 딱 누르면 테이블로도 딱 나오면서 그래프까지 딱 출력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근데 저 데이터 가지고 차트 플로팅 하는 게 생각보다 만만하지가 않거든요. 제가 과거에 어떻게 했던 기억이 살짝 나는데요. 그걸 어딘가 아마 메모를 해뒀을 겁니다. 노드레드 차트 그리기 좀 텍스트가 있네요. 이게 뭔 말이지? 음. 하여간 요 모양으로 차트에다가 던져주면 차트가 그려지는 거니까요. 자,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차트 그리기. 그럼 지금 이 로그에 찍히는 데이터 상에서 봤을 때요. 구조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구조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네요. 일단 메시지.페이로드가 배열입니다. 이게 배열이죠. 0부터 조회한 개수만큼 배열이고 예를 들어 메시지.페이로드의 0에 이제 점을 찍고 id라고 하면 이제 이게 2가 나오겠죠. 요 2가 나오니까 결국 온도든 습도든 요 필드 값만 출력을 하면 되니까 반복문 돌면서 요 값을 다른 변수에 옮기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럼 일단 요 전체 개수는
와, 어렵다. 요 전체 개수는 message.payload의 length, 배열의 개수입니다. 그죠? 배열의 개수만큼 루프를 쫙 돌리면서 x는 레이블이고 y는 값이 되는 거니까요. 두 개 플로팅 할 수 있으려나? 자, 한번 해보죠, 뭐. 저도 될지 말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message.payload의 i 번째 거에 템프 값이 온도니까 요거를 y1에다가 배열에다가 푸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습도를 여기다가 일단 집어넣고, 요거는 x축 레이블인데요. x축 레이블은 시간이 들어가면 딱 적절하겠죠. 여기 상에서 데이트를 여기다가 푸시하면 되겠네요. 요렇게 해가지고 y1, y2, x 레이블 해가지고 이거 만들어진 거를 차트 쪽으로 인젝트 해주는 겁니다. 어렵죠? 어렵죠? 그러면 DB에서 나온 요 결과를 받아서 차트에다가 한번 해보는 겁니다. 차트를 여기 올리고 될란가 몰라. 되면 크게 박수를 쳐주십시오. 어려운 거거든요. 될라나? 이번에 10개 되죠? 놀라운 녹한다의 기술입니다. 근데 이 좀 왜 이렇게 협소하게 그려지지? 이번에 5개. 근데 이 뭐 범례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네요. 그죠? 범례도 없고 그런 거 하는 방법은 일단 제가 모르니까 요 뭐 그래프 그렸는데 이 축은 뭐고 저 축은 뭐고 하는 그 범례 있잖아요. 그것도 아마 띄우는 방법이 있을 건데 지금 제가 여기 해놓은 거는 아주 기본적인 형태만 여기다가 뭘 쓰면 뭐가 나오나 한번 해보면 되겠죠. 뭐 SDF제가 뭔지 별 의미 없는 거였네요. 아마 여기 안에 들어갈 때 범례를 어떻게 표현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범례는 특별하지 않으면 그 뭐더라 레전드 뭐 이거든가. 일단 제 느낌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실제 그 확인을 하고 하는 건 아니고 왠지 이럴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한번 도전을 해보죠. 네, 작동 안 되네요. 그죠? 고장났죠. 그죠? 아니네. 되긴 되네. 범례를 보여주고 싶다. 잠깐만요. 검색 찬스 한번 해보고 오겠습니다. 노드레드 차트 범례 검색 찬스. 쉽게 검색이 잘 안되네요. 토픽에다가 뭐를 집어넣으면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저 한번 해보죠. 뭐 그렇다라고 하니까
메시지점 토픽에 ABC를 한번 집어넣어보죠. 아닌데. 푸시. 자, 혼자만 놀아서 죄송합니다. 저도 이거는 모르는 거거든요. 아는 거면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하는데, 저도 모르는 거니까. 데이터베이스 넘버를 그냥 요 X축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더 보기가 좋은 것 같네요. 2에 15개. 됐죠?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그리면서, 아니면 그래프를 그냥 따로따로 나눠서 해버리면 그게 더 나을 것 같네. 범례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래프 두 개 딱 해가지고, 이게 훨씬 낫겠네요. 요거는 온도 차트. 이거는 습도 차트. 요 차트 두 개로 나눠가지고, 얘는 온도만 그리는 겁니다. 두 개 이렇게 할 필요 없죠. Y1만 두고, 따따따따따 해서 그리고, 얘는 휴미만 해서 그리고, 딱, 딱. 뭐, 그럴싸한가요? 너무 좀 크니까 무식해 보이니까, 좀 크기를 좀 줄이고, 10 곱하기 3. 딱 좋네요. 자, 3에 30개. 됐죠? 온도 차트 보고, 데이터 보고. 이러면 이제 DB에 있는 정보 꺼내가지고, 그래프 그리고, 테이블로 출력하고, 뭐 다 됐죠? 그럼 이제 다시 노드 1번 가서, 노드 1번 전원, ON. 데이터 들어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탁탁탁탁 그려주고. 2초에 한 번마다. 노드 2번 가서, 또 얘도 ON. 되죠? 그리고 LED가 켜지고 켜졌냐 꺼졌냐 하는 것도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데이터 뷰에서 그것도 저 디지털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 더. 근데 얘를 합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건 좀 노드레드의 고급 기술이긴 한데 이참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요거는 LED 상태 차트.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됩니다. 잠시만요. 저 위에 오브젝트 3개를 만들겠습니다. 데이터셋 1 오브젝트 2, 3 그리고 포루프가 사사사사사 돌아갈 때 Y1, Y2, Y3를 받고 요거는 온도, 이거는 습도, 이거는 LED 상태. 그래서 각각의 값을 여기 때려 넣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이 작업은 꼭 해줘야 되겠네요. 구조가 다르니까. 따따따따 집어넣고 X에다가도 저 데이터베이스 넘버 일단 잡아놓고 제일 마지막에 요거를 구성할 때 차트 1.payload를 이렇게 구성을 하고 데이터셋 3개를
따로 국밥으로 하는데, 요 놈은 Y1, 얘는 Y2, 얘는 Y3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요 펑션 노드의 출력을 3개로 바꿔줄 겁니다. 그런 다음 여기 출력이 배열로 들어가면 돼요. 데이터셋 1, 데이터셋 2, 데이터셋 3. 아, 어렵죠? 어렵습니다. 노드레드 쉽지 않습니다. 요래, 요래. 아, 됐죠? 그러면 요때 동안은 LED든 펌프든 뭐든 간에 켜져 있었다는 얘기고, 여기서 꺼졌다는 얘기죠? 3번에, 얘는 계속 꺼져 있었고, 2번에 30개, 2번에 50개. 계속. 하여간, 요만큼은 켜져 있었고, 요만큼은 꺼져 있었다. 그 말이 되는 거죠. 그때 온도와 습도가 이렇게 바뀌어졌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 좀 다소 복잡하긴 했지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회 개수. 좋아. 뭐, 이 정도 해가지고 제가 오늘 로드레드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거 다 보여드린 것 같네요. 그죠? 자,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더 할 만한 컨셉이 있는지 없는지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오늘 한 거는 어마어마한 종합 예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저 대학교 학부 졸업 작품으로 당장 내놔도 손색 없을 만한 그 정도 높은 수준의 예제라고 보면 되니까요. LED를 종합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한 김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탭을 하나 더 싹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LED 종합 관제실 이라는 이상한 걸 하나 만들겠습니다. 여기다가 아까 했던 것처럼 폼으로 한번 해보죠. 폼을 하나 딱 해서 여기다가 노드 ID 하고 숫자로 하면 되겠죠. 넘버. 그 다음에 스위치 켤 거냐 말 거냐를 여기다가 잡아 넣는 겁니다. 작동 유무 스테이트라고 똑같은 필드 이름을 쓰죠. 그럼 요렇게 해가지고 일단 얘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디버그 가지고 한번 보죠. 반대로 뭐가 튀어나오는지 LED 종합 관제실에다가 잡아 놓고 요 딱 가서 예를 들어 제가 2라고 쓰고 요거를 이렇게 켜가지고 서브밋을 누르면 아니 너무 아래쪽에 있네요. 자, 2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누르면 2하고 true라는 값이 들어간다. 그죠? 2하고 true. 근데 우리가 보내줘야 되는 값은 켜면 1이고 끄면 0이니까 true면 1, false면 0으로 바꾸치기 해가지고 전송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됐고. 그럼 이 종합 관제실에서는 뭐 별거 없이 노드 ID하고 LED를 켤 거냐 끌 거냐. 지금은 LED가 한 개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뭐 켜거나 끄는 게 많으면 요거 개수를 쭉 늘리면 되겠죠. 노드 ID 입력하고 켤 거냐 끌 거냐 선택해가지고 서브밋 누르면 해당되는 노드의 LED가 켜지거나 꺼지게 된다. 그런 컨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보내줘야 되는 데이터는 요런 모양이었죠. 요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요 모양으로 보내주면 되니까 ID하고 컨트롤이니까 얘도 그냥 아싸리 컨트롤로 가는 게 낫겠네요. 컨트롤. 문제는 지금 여기서 출력되는 타입이 우리가 만약에
truePulse 대신에 0, 1이라는 값이 여기서 출력이 된다면 요 사이에 JSON Serialize 블럭을 이렇게 바로 낑구면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끈다 서브밋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근데 이게 id가 2까지 들어간 거는 오케이인데 컨트롤이 펄스가 들어갔잖아요. 0 또는 1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꿔치기를 해줘야 됩니다. 펑션 블럭을 쓰도록 하죠. 펑션 블럭을 써가지고 요 JSON 들어오기 전에 여기서 이름을 몰라지. 데이터 바꾸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message.payload에 컨트롤이라고 하는 필드가 요거는 truePulse니까 요렇게 하면 바로 걸리겠죠? 요때 message.payload에 컨트롤에 덮어 쓰는 겁니다. 요거는 true라는 얘기니까 1을 집어넣고 요거는 0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message.payload 컨트롤이 현재 truePulse가 들어오는데 true라는 얘기는 켜라라는 얘기니까 1을 잡아놓고 아니 else면 0을 잡아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반대로 뱉어내는 겁니다. 요래 됐죠? 아기자기하죠? 그럼 2번 켠다 하면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그죠? 데이터가. 그러면 이제 믿음을 가지고 보내면 MQTT로 날리면 되는 겁니다. 작동이 되는지 보러 가도록 하죠. 딱 해가지고 켜서 자, 노드 1번의 LED는 여기 있습니다. 보이죠? 노드 2번의 LED는 여기 있습니다. 보이죠? 그러면 노드 1번은 ID가 2니까 2번을 켜라 해서 서브밋 하면 켜졌다, 그죠? 그럼 3번 켜라 서브밋. 먹혔네요. 자, 다시 3번 켜라 서브밋. 이제 날라갔죠? 수신이 됐습니다. 3번 꺼라 서브밋. 2번 꺼라 서브밋. 먹혔네요. 다시 2번. 됐죠, 그죠? 켜고 끄기 됐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한 거는 왜 한 거냐면 요렇게 된 거를 통합적으로 유저가 번호와 LED 상태를 입력을 해서 하도록 하려면 요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고, 각계격파로 무조건 켜고 끄는 버튼을 하나씩 만들겠다라고 하면 요런 식으로 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됐죠? 다 됐습니다. 근데 잠시만, 쟤 왜 다시 켜졌지? 자, 됐습니다. 아주 좋네요. 그럼 방금 LED 상태를 막 바꾸는 거를 했으니까 여기 조회해 보면 LED 상태가 바뀌었음이 감지가 됐겠죠? 2번에 15개. 15개 가지고는 부족한가? 여기 뭐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게 이제 눈으로 보인다, 그죠? 요 타이밍에 켜졌었고 요 타이밍에 켜졌었고 3번도 50개 그러니까 켜지고 꺼짐이 딱 타이밍이 눈에 보이죠?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 노드레드 코드를 제 블로그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올려드릴 건데, 어떻게 올려드릴 거냐면 요 전체를 내보내기 해서 요렇게 저장을 해가지고 업로드 해드릴 거예요. 516에 노드레드. 그럼 요 업로드 된 거를 싹 카피 하신 다음에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요거 누르고 가져오기 하신 다음에 요 안에 잡아 놓고
가져오기 누르시고 import copy 누르시면 똑같이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알겠죠? 이 지워지나? 됐다. 그렇게 가지고 오신 다음에, 근데 자기 설정에 맞게 바꾸긴 바꿔야 되겠죠? 요 토픽도 자기 걸로 바꾸시고, 데이터베이스도 자기 걸로 바꾸고 해가지고, 배포하기 누르면, 요게 똑같이 돌아갈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오늘 녹한다가 했던 내용을 보시고, 너무 재밌었다. 큰 감명이 되었다. 도움이 되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보시면, 녹한다의 콘텐츠 후원 계좌가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그 콘텐츠 후원금을 좀 이렇게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회수 가지고 채널을 운영하기 너무 힘들어 가지고요. 원래는 저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좀 어렵습니다. 지금 이 영상도 조회수가 많아야 200, 300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놈이 후원금 가지고 막 방탕하게 생활하겠네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응원을 해준다 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선량한 마음으로 녹한다를 지원을 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에 따라서 접속하는 거 가능하죠. 로그인 기능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빼놨지만 지금 이 페이지하고 요 페이지에 접근하기 위해서 권한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로그인을 해야 볼 수가 있다 하는 거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안 보여드렸네요. 자, 지금까지 구현한 거를 스마트폰으로 싹 한번 보고 쌍커마의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자, 지금은 좀 뽑아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작동되고 있죠? 그래프도 그려지고 있고, 그죠? 요것도 아까 컴퓨터하고 똑같습니다. 요 포브뉴스, 요 LED 요거를 한번 켜보는 거죠. ON, 켜졌다, 그죠? 오프. 한 번에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노드 2번으로 바꿔가지고 노드 2번에서 올라오는 데이터 이렇게 확인하고 그리고 요 노드 2번 LED 여기 있죠? ON 켰네요. 자, 다시 ON 왜 안되지? ON 켜졌죠? 오프 됐죠? 그리고 데이터 뷰어로 가서 요거는 스마트폰 화면보다는 좀 이게 오버되네요. 그죠? 뭐 상관없습니다. 디바이스 아이디 2번 조회 개수 50개 여기 딱 해가지고 조회하기 딱 누르면 이렇게 이제 튀어나오는 거죠. 그죠? 요거는 기본 크기 너비가 6으로 돼 있는데요. 그 6이 이 스마트폰 너비에 딱 맞도록 돼 있는 거니까 저는 10으로 늘려가지고 좀 애매한데 하여간 그건 바꾸면 됩니다. 자, LED 종합 간지실 요 가가지고 노드 아이디 해보면 되죠. 2번 켠다. 못 켰네. 다시 2번 켠다. 켜졌죠? 3번 켠다. 한 번에 되는 법이 없네. 지금 미친듯이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요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됐죠? 원격 제어 됐습니다. 이게 답니다. 외부망에서 접속을 하시려면 그 062의 DDNS 기능을 쓰시면 일단 가장 간단하게 해결이 되고요. 모든 062는 DDNS 기능을 제공을 해주는데요. 그 062를 만든 회사에서 외부와 이렇게 나의 집 간의 연결관계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IP타임이면 IP타임 DDNS 설정하기 검색하셔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집 밖에서 내 컴퓨터, 내 서버 노드레드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내 집에 그 고정 IP 있잖아요. 그걸 돈 주고 사서 쓰시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비용이 발생하고 또 사용량에 따라서 갑자기 안 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건데 근데 저는 DDNS 기능을 단 한 번도 소개해 드린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괜히 그렇게 했다가 자기 컴퓨터 서버 털리면 왠지 제 탓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스스로 자기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하세요. 내 집의 망을 외부에 연다는 얘기는 반드시 나만 접속이 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악의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접속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데요. 문제가 생긴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안내해드리는 입장에서 의사와 비슷한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히 걱정 없이 써도 된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면 의사 선생님들도 독박 쓰잖아요. 그죠? 아, 그렇게 하시면 건강상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라고 했다가 문제 생기면 독박 쓰는 거잖아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보편적으로 하잖아요. 저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괜히 그렇게 하시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고, 외부망을 뚫으실 생각이라면 좀 이렇게 좀 방화벽 같은 거, 좀 보안 같은 거 저 모르거든요. 좀 탄탄하게 해가지고 안전하게 쓰실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쓰시면 문제가 없는데 뭐 그렇습니다. 된다 안 된다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김희진님의 질문 가능합니다. DDNS 문제 없습니다. 됐고 그리고 푸른 달님이 질문해 주신 거 시간이 남았으니까 잠깐 한번 제가 정확히 어떻게 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요. 노드레드 설치하시면 사용자 폴더 있죠? 그 사용자 가시면 요 자기 계정에 .노드레드라는 폴더가 여기 있거든요. 생기거든요. 설치하면 요 들어가시면 뭐더라? 요 setting.js setting.js를 메모장으로 딱 엽니다. 여기 아래쪽에서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요 설정을 건드리면 여기 들어갈 때 로그인을 할 거냐 말 거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노드레드의 소스 코드가 되는 거잖아요. 소스 코드를 핸들링 할 때 권한을 부여를 하는 거고, 또 어딘가 쭉 찾아보시면 어디있지? 뭐 어딘가 있을 건데. 예전에 하여간 노칸다의 노드레드 시리즈 보시면요, 어딘가 한 부분에 요거를 막 바꾸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정확히 어떻게 했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 하시다가 못 찾으시겠으면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찾으려면 찾을 수는 있는데 지금 당장에는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이건가? 노드 어스 뭐 하여간 요런 부분 어딘가 뭐 건드리면 여기도 비밀번호 걸 수 있고 여기도 비밀번호 걸 수 있습니다. 따로 요거 따로 요거 따로 인증 시스템이 두 벌리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푸른 달님이 이제 이해를 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 수순 숫자 야구 한 판 하고 두 판 하고 이번 주 내용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칸다의 숫자 야구 게임입니다. 컴퓨터가 비밀번호 5자리를 방금 만들었고 채팅창에 계신 분들은 이제 갇히셨습니다.
비밀번호를 풀어야 나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0부터 9까지 중복되지 않는 5개의 숫자를 입력을 하시면 되고, 컴퓨터가 생각한 비밀번호하고 내가 입력한 숫자하고 숫자와 자릿수가 정확히 일치를 하면 그 개수만큼 스트라이크, 숫자가 포함은 되는데 자리가 안 맞으면 그 개수만큼 볼이 나옵니다. 그럼 스트라이크 개수와 볼의 개수를 보고 비밀번호를 맞추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4개를 찾으셨네요.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하고 계세요. 그리고 5개 먼저 찾으신 분 계시면 자진해서 채팅창에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들 잘하고 계신가요? 아직 5개 못 찾으셨네요. 좋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현황을 보자. 75368에 4개다. 14690에 1개다. 공교롭게도 6이 포개지네요. 그죠? 그럼 요 자리에 벌써 푸른 달님이 5개 찾으셨네요. 좋습니다. 푸른 달님 1점 획득. 아마존 거기서요? 저 그런 방법은 또 잘 모릅니다. 아마 뭐 그렇게 외부를 통해서 하는 서버 자체를 외부의 것을 쓰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다음에 좀 시간적 여유가 되면 그 방법을 한번 뚫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그거 잘못 사용하면 큰일 난다 그러던데요. 저번에 어떤 분이 대학생인가 대학원생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존 그거 이렇게 가입해두고 있다가 자기 아이디 비밀번호가 털린 거예요. 저 해커한테 털려가지고 그 해커가 그 아마존 계정으로 어마어마하게 데이터를 써가지고 수천만 원이 청구가 되었다라는 그 썰이 있었는데, 뭐 다행히 아마존에서 악의적인 사용인 거를 확인을 하고 한 번 딱 처음이니까 면제를 해줬다라고 하는데요. 그 잘못 걸리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확실히 알게 되었을 때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확실히 알게 되었을 때. 푸른달님이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셨네요. 0개와 5개. 0개와 5개. 자, 이제 한번 우리 비밀번호를 한번 추론을 해볼까요? 73852가 가장 많네요. 73852. 73852에 3 스트라이크. 13852에 똑같은 거구나. 소스가 좀 부족하네. 23578에
1개다. 그럼 여기서 3개가 맞고 여기서는 1개가 맞는 거니까 5. 아, 3이 맞다라는 보장은 할 수가 없겠네요. 그죠? 확실히 맞다라는 보장은 못하겠네. 그러면 3, 5, 2, 7, 8의 빵개다. 1개도 안 맞다는 얘기니까 확률적으로 봤을 때 3이 여기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땡3 땡땡땡 땡3 땡땡땡인데 7 말씀드리는 순간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민님께서 찾으셨네요. 좋습니다. 경민님 2점. 자, 한 판 더 하겠습니다. 이제 다들 감을 잡으셨겠죠? 자, 이번에는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13579 홀수부터 상큼하게 13579에 3개 24869에 2개 34567에 3개 3 37 357이 확률이 좀 높아 보이네요. 357 9하고 29 357 29 매력적인 숫자 아닙니까? 357 29 어림없는 볼 3개 357 48 35748 자, 35748 얘도 3개. 요 뒤에가 뭔가 좀 냄새가 나잖아요. 그죠? 35716 0이 빠졌네. 35706 해보죠. 35706 아니네. 자, 오봉수님이 일단 4개를 찾으셨으니 357 94에 4개다. 357 94에 4개다. 그럼 어쩌면 요 중에 한 개가 아니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 근데 여기서 9가 들어갔는데 4는 맞고 9하고 4가 맞다면 286은 아니다. 9가 맞다면 35빵94
아, 벌써 5개 찾았네요. 아, 경민님은, 자, 꽉 찼고. 자, 34079. 숫자 5개가 다 찾아졌습니다. 34079. 3 스트라이크. 아, 4 스트라이크도 있네요. 아, 그러면 답이 거의 나올 건데. 04579에 4 스트라이크인데, 5가 아니고, 그럼 이게 답이겠네요? 5가 아니고, 얘가 3이니까, 요거를 누가 빠르게 하면 녹한다를 믿고 이거를 빠르게 하면 입력을 하면, 아닌가? 04379. 좀 괜찮은 숫자 같지 않나요? 알 수도 있습니다. 04379. 이봐요. 맞잖아요. 아까부터 제가 여기 적어놓고 있었는데 아무도 녹한다를 믿지 않았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적어놨는데. 자, 경민님이 정답을 찾으셨습니다. 아하, 좋습니다. 오늘은 푸른 달님하고 경민님하고 두 분이서 야구를 다 하셨네요. 요거, 자, 요거를 어떻게 찾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푸른 달님이 요 보시면 포 스트라이크가 이미 나왔잖아요, 그죠? 04579입니다. 그런데 포 스트라이크 볼이 없다는 얘기는 요 중에 한 개는 안 맞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미 또 숫자 5개가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게 뭐 여기서 보면 34079 이런 거였죠? 34079. 그런데 얘는 5개 맞고 얘는 그 중에 한 개 아닌 거니까 5하고 3이 바뀌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번 주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뭐 할지 아직 결정을 안 했으니까 그건 다음 주에 제가 그 주말 동안에 고민을 해 오도록 하고요. 녹한다가 금, 토, 일에는 방송을 안 할 거니까 도망간 다음에 녹한다가 필요하신 분들은 오픈톡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심심한 녹한다 이렇게 검색하시면 90 몇 명 정도 있는 채팅방이 하나 검색이 될 거거든요. 그걸로 들어오셔가지고 즐겁게 놀다가 공유할 거 있으면 공유하시고 얻어갈 거 있으면 얻어가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떤 부탁의 말씀으로 더 좋은 콘텐츠 만들라는 의미로 이쪽에 녹한다에게 콘텐츠 후원금을 이렇게 화력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어떤 개인적인 부탁을 드리면서 516편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끝입니다. 커트.